네, 안녕하세요. 유아 임용 강사 실비아입니다. 2020학년도 첫 강의죠. 완두콩 유아교육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저와 처음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저를 이미 뵌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초수인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이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은요, 작년 강의와는 다르게 핵심 정리 강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완두콩의 내용이 여러분들께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그 다음 강의를 진행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다 외우자. 완두콩만은 다 외우자. 외운 거 소용 없던데요? 아닙니다. 외운 거 소용 있습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자, 지식을 암기한 자만이, 지식을 아는 자만이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아 임용 강의를 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연습을 하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바로 강의로 들어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이 유아교육에 대한 어떤 지식들, 용어들,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할 내용들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제 인지구조 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시나리오라던가 무슨 포트폴리오라던가 그런 걸 보지 않아도 이미 제 안에 있는 도식들이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께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지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 떼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식은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주 쉽게 말해서 브레인스토밍이나 선생님들이 생각 근무를 하는 거나 또는 이제 구조도를 만드는 거 모두 우리의 뇌 안에 지식들이 쌓여져 있는, 구성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것들의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정확하게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시험장에 가셔서 지식들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요.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 지식의 연결고리가, 인지구조가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도 그렇습니다. 여느 해와의 강의는 다르게 이해 중심에서 암기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해 실비아의 강의는 암기 먼저 그 다음에 이해로 갈 겁니다. 물론 암기라고 해서 단순 암기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개념을 암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이 쏙쏙 여러분들의 인지구조 속에 딱 완벽하게 두뇌에 콕 박히도록 강의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한 선생님들 또는 이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선생님들도요. 완두콩 유아교육개론 나 그거 다 알아. 나는 이기적인이나 전문적으로 넘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뼈 때리는 얘기로요. 다 아셨다면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은 만점은 아니라도 95점은 받으셨습니다. 1차에서 95점은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수석은 아니라도 이 시험에 합격은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2022 학년도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했다면요. 그건 지식을 활용하기 이전에 내가 지식을 알고 있었는 것이 맞나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 용어를 여러분들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왜 그 용어를 설명하는 것은 할 수 없었을까요? 그 용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셨으니까요. 우리가 정상화라던가 그 다음에 민감기라던가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뼈 때리게 알고 있었다면 그 개념을 과연 설명하지 못했을까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완두콩 100% 완벽하게 암기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는지 완벽하게 확인학습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그것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채우시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강의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초수들,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든 아니면 저를 다시 만나는 분들이든 가장 중요한 강의가 완두콩 강의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완두콩 강의는 정말 쉽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칵칵칵 각 개념을 콕콕 찍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강의 방식이 어렵게 가지는 않습니다. 완두콩 지식 쌓기반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 지식을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죠? 자, 단순한 핵심 정리는 아닙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요. 구조도 여기서 잡습니다. 그리고 기본기 테스트까지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즐겁게 지금 이 강의는 유아교육과 1학년생부터 정말 박사 학위에 있는 분들까지 각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사전처럼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선생님, 사전을 생각해 보세요. 사전에는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구구절절 설명되어 있잖아요. 핵심 개념이 딱 한 줄로 설명되어 있는 게, 한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사전이죠. 그런 사전 같은 유아 임용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여기 내용이 100% 습득된 다음에 다음 강의로 넘어간다. 강의는 12월 10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1월 7일에 완료가 됩니다. 종강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업로드 된다는 건 금요일 자정까지 업로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강의 듣는 날로는 계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요일까지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개강 날짜, 그 다음에 업로드 날짜를 금요일이라고 했고요.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고 그 촬영을 이제 그런 편집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요. 예기치 못하게 영상을 다시 촬영하거나 영상을 다시 편집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가 금요일날 자정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토요일, 일요일로 잡으시던가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요일 그 전에 촬영된 금요일 강의를 토일, 월, 화, 수, 목에 듣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주 강의는 금요일 자정까지 올라갑니다. 저희가 금요일 자정까지 올라간다면 토요일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토요일날 이제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교재는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인데요. 작년 교재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강의를 작년에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도요. 교재는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 기간은 60일. 이 수강 기간은요. 강의가 올라가는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기간인데요. 실은 보통은 패키지 강의를 수강하시기 때문에 패키지 강의는 그렇게 수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패키지 강의가 끝날 때까지 본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패키지 강의가 끝날 때까지 구구절절 완두콩 개론, 유아교육 개론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올해 시험을 안 보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2023학년도를 안 보실 분들은 구구절절 시험 때까지 완두콩 유아교육개론을 들으시겠지만,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면 패키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강의 주간에 맞춰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 배수는 1.8배수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배수는 1배수는 강의 시간이 40분이었으면 40분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1.5배수는 60분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들으시고 그 다음에 20분 복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1.8배는 그야말로 40분 강의면 48에 32, 72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으실 수 있고 또 빠르게 배속해서 한 번 더 복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전에 권해드리는 건 강의를 한 번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속도로. 그런데 내가 한 번 정속도로 들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빠르게 배속으로 해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실비아 에듀 사이트에 가시면 1배수로 이렇게 정속도로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클릭하시면 그 빠르게 들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복습할 때는 정속도로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들을 때는 정속도로, 두 번째 들을 때는 배속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완두콩 유아교육개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유아교육개론은요 8파트로 나눕니다.
교육 철학 및 사상사, 발달 및 심리, 놀이이론, 교육과정 및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사론, 부모론, 아동복지론인데요. 이 배치는 제가 제가 배치를 한 게 맞습니다. 제가 순서를 잡은 게 맞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서를 잡은 건 아니고요. 이론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를 잡았습니다. 교육 철학 및 사상사가 가장 옛날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 및 사상사가 있고요. 교육 철학 및 사상사는요,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문제입니다. 나는 교육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 신념은요, 인정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정받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 결과를 증명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이 가진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 학자들의 이론을 모아서 우리가 교육 철학 및 사상사라고 합니다. 교육 철학 및 사상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적인 증명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후대로 넘어오면은요, 그 과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면서요, 과학적인 연구 절차들이 또 개발되면서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교육학적 지식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발달 및 심리 이론입니다. 교육 철학 및 사상가들의 이론을 기반으로 그 후대 학자들이 과학적인 연구 절차를 거쳐서 이론으로 증명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발달 및 심리 이론이에요. 발달 및 심리 이론에는요, 성숙주의, 정신분석 이론, 인지발달 이론, 행동주의 이론은 학습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 행동, 인본주의, 생태학적 이론,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은요, 단순히 학자가 교육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서술한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지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피아제 아닙니까? 그래서 피아제는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따라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논했거든요. 심리라는 거는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 발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교육학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유아교육도 전공하고 교육학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이론은 교육학에 대부분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만 공부했을 때의 실비아보다는 교육학과 유아교육을 모두 공부한 실비아가 좀 더 강의를 폭넓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놀이이론은요, 유아교육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은 아니고요. 교육철학과 사상사, 발달심리에 근거해서 우리 유아들이 어떻게 놀이를 통해서 배워나가는지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및 유아교육과정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놀이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교육과정 또는 교육계획에 근거해서 유아들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논하는 겁니다. 교육과정은요, 교육학적인 내용이고요. 그 교육학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지식들,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은요, 자, 우리는 이제 철학과 아이들의 심리 발달,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하는 유형, 놀이하는 모습,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이 어떤 교육과정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까요? 또는 만들어 왔을까요?를 설명하는 게 유아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젝트, 이 두 가지는 듀이라는 학자의
프로젝트법 또는 듀이의 교육 철학에서 근거한 거거든요. 요 앞에 듀이는 교육 철학 및 사상가에 해당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학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 그 학자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들이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 및 사상사와 발달 심리를 알게 되면은요,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피아제는요, 피아제의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유아교육 프로그램에는 하이스코프 프로그램, 까미 앤 드브리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프로그램도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여기 앞에서 배우게 되는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해서 유아교육 안에서 하나의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사론 부모론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치원에서 교사로서 지녀야 할 자질 또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야 하는 모습 또는 부모들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모습들에서 다루는데요. 교사론은 교사가 이런 교사가 돼야 된다라는 이론이고, 부모론은 부모가 이런 부모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과 자녀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는 부모를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아동복지는요, 조금 흐름이 다른데요. 교육 철학부터 부모론까지가 이론적인 내용, 학문적인 내용이라면요, 아동복지는 인류가, 우리나라가 또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냐라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육을 이론과 실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론과 실천은 하나여야 되죠. 듀이에 의하면요. 그런데 그래도 요 이론에 근거한 게 교육 철학과 사상사부터 부모론 이 7가지 파트라면요. 실천에 해당되는 파트가 아동복지론이에요. 그런데 아동복지론은요, 유아교육이라기보다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복지라는 건 뭐예요? 아이들의 인권, 아이들의 생명, 아이들의 발달권을 보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간혹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떤 아동복지 시스템도 있고요. 아니고 모든 아이들의 인권과 모든 아이들의 복지를 보장해주기 위한 보편적인 아동복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는 세계 여러 나라는 또는 국제사회에서는 유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해온 실천 파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7파트와는 조금 분리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우리가 마지막에 별도로 배우는데요. 이 7파트를 모른다고 해도 이 아동복지를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놀이 이론이나 부모론 이 5가지 파트는요. 교육 철학과 사상사에 나오는 이론가들의 이론을 놀이에 적용하고 유아에 적용하고 유아교육에 적용하고 교사에 적용하고 부모에 적용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철학 및 사상사에 해당하는 학자가 듀이라고 했잖아요. 듀이는요. 놀이 이론에서도 나올 거고요. 듀이는요. 교육과정에서 나올 거고요.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올 거고 교사론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피아제 있지 않습니까? 발달 및 심리 이론의 대표학자로 뽑히는 피아제는요. 놀이 이론, 그 다음에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사론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 철학 및 사상사, 발달 및 심리 이론을 모른다면 나머지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교육 철학 및 사상사, 발달 및 심리만 안다면 나머지 이론은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초 중에 기초, 모르면 안 되는 거, 유아교육의 씨앗, 교육철학 및 사상사, 발달 및 심리이론이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거는 정말 완벽해야 된다. 100%가 아니라 1000% 아셔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내용은 교육 철학 및 사상사거든요. 첫 번째 파트가 교육 철학 및 사상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제 교재는요. 교육 철학 및 사상, 교육 사상과 근대 이전, 교육 사상과 근대 이후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교육 철학 및 사상은 뭘까요? 시대적 흐름입니다. 학문이 교육에 대한 생각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거쳐왔는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대표 학자들을 배우는 것이 교육사상과 근대 이전, 근대 이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교육 철학 및 사상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철학 및 사상. 우리는 5가지 주요 흐름을 배울 텐데요. 실학주의, 계몽주의, 신인문주의, 실용주의, 진보주의, 아동중심 교육입니다. 5가지 지금 외우세요. 교육의 시대적 흐름, 실학주의, 계몽주의, 신인문주의, 실용주의, 진보주의, 아동중심 교육. 실학주의, 계몽주의, 신인문주의, 실용주의, 진보주의, 아동중심 교육. 5개 외우셨습니까? 5개 외우셨죠? 자, 그 다음에 교육 사상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사상가 근대 이전에 해당하는 학자. 코메니우스, 로크, 루소, 바제도, 오베른, 페스탈로치, 오이스터크래프트, 오웬, 프레벨. 코메니우스는요, 교육의 아버지입니다. 이 코메니우스의 생각이요, 로크와 루소에게 전해졌고요. 다시 로크가 오웬에게 전달을 했고요. 루소는 페스탈로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좀 색깔 있게 해볼까요? 코메니우스와 로크, 루소에게 전달을 했고, 로크는 오웬에게 전달을 했어요. 루소는 페스탈로치에게, 다시 페스탈로치는 프레벨에게. 이래서 우리는 코메니우스를 교육의 아버지 또는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코메니우스의 뒤를 이어서 루소, 페스탈로치를 이어서 유아 교육에 대해서 교육 철학과 신념을 체계화시킨 프레벨을 유아 교육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아 교육을 하는 학교,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를 뭐라고 합니까? 유치원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kindergarten, 그리고 독일어로는 kindergarten이라고 하는데요. 이 kindergarten은 바로 프레벨이 만든 용어예요. 유아들을 위한 정원. 그런 곳이 유치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벨은 어느 나라에 가도 프레벨을 유치원을 유아들을 위한 정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독일어 하면 킨더가르텐이라고 하고, 미국에 가면 킨더가르텐이라고 하고, 한국에 오면 유치원이라 그런 게 프레벨이 만든 유아교육 기관, 그 기관의 어떤 교육 철학을 따서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누구다? 프레벨입니다. 앞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요, 여기에 학자들은요, 선생님 아쉽게도 유아교육 학자들이 아니라 교육학자들입니다. 그리고 프레벨에 와서야 유아교육에 대해서 체계화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육학에서 분리해서 유아교육이 독립적으로 체계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메니우스를 교육학의 아버지, 프레벨을 유아교육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근대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교육사상과 근대 이후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유아교육과 교육학자들이 섞여 있는데요. 맥밀란 자매는 유아교육을 위해서 노력했던 학자들이고요. 뒤에는 교육학자, 그 다음에 슈타이너도 교육학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엘렌 케일은 아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유아보다는 아동에 대해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몬테소리, 아동 중에서도 유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니엘은요, 교육학입니다.
이고요. 리을의 어떤 교육기간은 0에서 18세까지니까 교육학자고요. 방정아는 아동교육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후부터는 유아교육자도 있고 아동교육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청소년까지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아와 아동의 차이는 뭐냐고요?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만 3세, 4세, 5세 근데 6세여도 유치원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걔는 유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취학 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가 유아인데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동은요. 만 18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합니다. 0세에서 만 18세. 그게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은요, 청소년도 중고등학생도 아동이에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아동 이렇게 생각하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요 정도를 우리가 아동이라고 그러고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중고등학생, 청소년도 아동이에요. 그런데 왜 교육학은 뭐냐? 그 이후까지, 대학까지 그리고 성인교육까지. 그래서 0세에서 성인교육까지 교육을 논한 사람들이 교육학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코메니우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학자들 계보를 조금 볼 건데요. 실은 이런 학자들의 계보는요, 선생님. 제가 올해는 완두콩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두콩은요,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라 기본 개념들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 모으기를 위해서 학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라기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을 딱딱딱딱 정리해서 나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교육 철학 같은 경우는 약간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실 수가 편해서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에서 학자들의 계보라든가 이론들 간의 관계도에 대해서 깊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완두콩 강의는요, 완벽하게 두뇌 콩, 요게 강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코메니우스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메니우스의 사상은요, 로크와 루소를 거쳐가 영향을 주고요. 로크는 오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루소는 페스탈로치는 프레벨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프레벨이 영향을 미치는 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맥밀란 자매와 몬테소리도 프레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루소의 영향을 받은 학자가요, 엘렌 케이가 또 있습니다. 엘렌 케이는 이 앞에 루소부터 이 앞에 학자들의 개념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소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서 그 20세기에 어떤 아동 존중 교육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일이라는 학자는요, 실은 교육 철학에 해당하는 학자고요. 프로이드는 발달 심리 이론에 해당하는 학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가 먼저 태어났고요. 프로이드가 먼저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니일은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이드의 어떤 철학을, 교육 이론을 자신의 철학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니일이 교육 사상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꼴찌에 있던 학자죠. 연도순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을 때, 요 나열을 했을 때, 나열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이들의 어떤 탄생 연도였어요. 시대순. 누가 먼저 태어나고 사망했는지. 이들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옛날 사람부터 가장 최근 사람을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방정환은 이제 우리나라 학자인 거고, 방정환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의 학자가 누구예요? 니일이죠. 그래서 니일은 교육 철학까지만 가장 최근에 있던 학자예요. 그래서 니일이 프로이드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프로이드가 니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파 방정환이 있고요. 이들의 사상이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아동 중심 교육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그럼 교육 철학에 대한 기본
배경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리 교육 철학 및 사상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